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김정호의 초기 작품인 청구도는 채색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사본이 국내에 전해지지요. 청구도는 대개 건곤 두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통이며 규장각 소장본처럼 네 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건곤은 예전에 두 권으로 된 책의 순서를 매길 때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이 지도는 범례, 지도식, 본조 8도 주현도 총목, 도성전도 8도 주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구주 9년 총도, 고려 양계지도, 본조 8도 성경합도 등을 부록으로 덧붙였습니다. 청구도는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어 첩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에서 29층 가운데 홀수층은 상권에, 짝수층은 하권에 수록했습니다. 1판 1단의 길이는 가로 70리, 세로 100리에 해당하는데 이것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폭은 동서 1540리, 남북 2900리가 됩니다. 즉 동서 1500여리, 남북 3000여리가 되는 우리나라 땅의 너비를 동서 22판, 남북 29층의 반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층판을 지도의 한 면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로 70리, 세로 100리로 이루어진 도면에도 지도의 외곽으로 가로 7, 세로 10의 눈금을 그어 넣었습니다. 지도상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반격선을 제거했고, 이렇게 제거된 반격선까지 합하면 가로 154, 세로 290의 반격선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셈이 됩니다. 반격과 아울러 청구도의 양식상 중요한 특징은 책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홀수층과 짝수층을 분리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인데 상하를 잇대어 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은 첩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첩은 수록되는 도면의 수량이 적을 때 가능합니다. 도면의 수량이 많아지면 첩보다는 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현지도의 경우 대부분 책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된 군현지도의 경우도 한 도면에 한 개의 군현이나 몇 개의 군현을 묶어 수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현을 연결시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구도에는 원하는 지도를 찾아보기 쉽도록 목록이 담긴 지도를 맨 앞에 배치하고 각 층별로 지도를 수록했습니다. 청구도도 다른 지도처럼 축적된 지도학적 성과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00% 완벽한 김정호 개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청구도의 계보 추적은 조선시대 지도학의 흐름 속에서 김정호의 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계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지도의 형식과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도의 원본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동여지도로 추정했습니다. 해동여지도는 1777년에서 1787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되는데 경의선표를 사용하여 그린 군현지도입니다. 남북으로는 함경도를 1로 시작하여 전라도 해남을 118로 삼습니다. 동서로는 함경도를 1로 시작하여 평안도가 76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가로 76개의 방안과 세로 118개의 방안 속에 넣어 경의도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지도집은 개별 군현을 한 면에 담지 않고 인접한 몇 개의 군현을 묶어 한 면에 실음으로써 지도집의 부피를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군현의 경의선상의 위치가 적혀 있어서
정조대 지도집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해동여지도는 청구도처럼 한 도면에 가로 7개, 세로 10개의 방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점만 보면 청구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청구도의 방안이 10리임에 비해 해동여지도의 방안 하나는 20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동여지도를 기초로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동여지도의 한 도면에 그려진 방안 체계와 전체적으로 책과 면을 나누는 구조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또 해동여지도는 몇 개의 군현을 하나의 도면에 수록하고 있는 경의선표식 군현지도책인데, 청구도와 다른 점은 군현의 경계를 벗어난 다른 군현의 지역은 지도에서 공백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청구도에는 여백 없이 도면 전체에 지도가 그려져 있으나 해동여지도에는 인접 군현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해동여지도와 같은 경의선표식 군현지도책을 직접적인 원본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축적 전도를 기본 지도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대축적 전도를 좀 더 확대 보완하여 경의선표를 기초로 청구도를 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정호는 어떤 지도를 기초 자료로 삼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도를 기초 자료로 삼았는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청구도의 한반도 전체 윤곽을 토대로 다소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즉, 청구도의 맨 앞에 수록된 목록으로 삼은 인덱스 지도인 본조 8도 주현도 총목에서 압록강의 유로가 폐사군 지역에서 심하게 꺾여 흐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기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김정호는 동국지도의 수정본 지도를 기초로 이를 확대 보완하여 경의선표를 도입한 청구도를 새롭게 제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청구도는 이전에 제작된 어떤 지도보다도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지형, 수계, 성곽, 창고, 역도, 봉수, 고개, 도서, 시장, 호구, 군병, 제헌, 토산, 인물, 공납, 풍속, 사찰, 능원, 고적 등입니다. 청구도에 수록된 지명은 총 15,485개입니다. 1861년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11,760개의 지명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3,725개가 더 있습니다. 이는 청구도가 필사본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당시로는 가장 자세한 조선 지도를 제작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에 김정호는 모든 지명을 다 수록하기보다는 지도의 기능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지명들을 선택하여 수록했습니다. 산수의 형세와 군읍의 동서와 도리의 원근, 그리고 고개와 골짜기의 험난함과 평탄함을 살피는 데 유용한 지명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제한된 지면에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청구도에서는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 지명들을 표기했습니다. 청구도에서는 대동여지도처럼 지형 지물의 기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 사원, 역창 등의 경우 우선 소재 위치에 진, 보, 사, 원, 역, 창의 글자를 먼저 써서 그 글자가 표기된 곳을 소재 위치로 합니다. 그리고 땡땡진, 땡땡역 등 땡땡에 해당하는 이름은 형편에 따라 가로 혹은 세로로 표기하여
그 위치를 알게 하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를 다시 전사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지명 표기 방법은 이전 시기 지도에서는 볼 수 없어 김정호의 독창적 고안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지면에 여러 글자의 지명 기입으로 위치 정확성이 떨어지는 패단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도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사본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내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지형에서 산지의 경우 물이 분리된 사이로 산줄기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모두 연결시켜 그리면 오히려 번잡하겠죠. 그렇기에 유명한 산 서너 봉우리만 그려 넣었습니다. 문제는 지도를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지도를 읽는 독자들은 지리적 식견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어서 띄엄띄엄 그려진 산들의 연결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후대의 청구도 사본들은 봉우리를 연결시켰습니다. 즉, 연속된 산줄기로 산지를 표현했지요. 이러한 경험으로 이후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에서는 조선 지도학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산줄기 중심의 산지 표현법을 좀 더 완결된 형태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물의 표현도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에서처럼 기호가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명과 함께 건물 모양이나 인공물 형상이 그려졌지요. 도로망도 대동여지도와 달리 직선이 아닌 곡선이 본래적 모습입니다. 또 군현 경계가 뚜렷하게 그려져 있으며 당시까지 남아있던 월경지의 모습이 소속 군현과 함께 면의 이름이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구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표현적 특성은 청구도의 지도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